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플렉스코리아, 남성화장품 티웨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청소년이라면 이맘때쯤 새학기를 준비하거나 학교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모든 청소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저마다 다른 이유로 학교를 떠나 일찌감치 사회에 나와 있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박지아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근무하고 있는 박지아라고 합니다. 네, 우리 팀장님. 오늘 저희가 팀장님을 모시고 학교 밖 청소년 우리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정확하게 이 학교 밖 청소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네, 학교 밖 청소년은요. 일단 청소년 연령이 만 9세에서 24세 사이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네. 초등학교나 중학교, 그러니까 의무교육이죠. 네. 거기를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유예한 청소년 또는 초중고등학교를 졸업 후 상급학교를 미진학한 청소년 그리고 네.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나 재적, 퇴학된 청소년이 대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대학생들 나이에 있는 청소년도 청소년이라고 보는 건가요? 네. 그쵸. 24세까지는 청소년으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 대학생들도 후기 청소년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네. 그 연령대인 친구들 중에서도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안 딴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까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런 학교 밖 청소년이 전국에 몇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나요? 이 학교 밖 청소년이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매년 이제 교육부에서 교육 통계 연보를 통해서 학업 중단 인구만을 발표를 하는데요. 네. 이 인원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또 언제 학교로 다시 돌아갔거나 상급학교를 진학했는지 네.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제 추산을 하고 있을 뿐이고요. 네. 21년 교육 통계 연보에 따르면은 네. 요거는 20년도 3월부터 21년 2월까지 이제 전국에 있는 학교에서 나온 인원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24,500여 명 정도가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24,000명 정도? 네. 그러면 이 강원 지역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중에? 네, 같은 시기를 보면은요. 강원도에서는 670여 명 정도가 학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670여 명. 네. 그러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어떤 수치인가요? 많은 수치인가요? 아니면 좀 적은 수치인가요? 제가 다른 지역까지 사실은 비교해보지는 않았는데요. 네네. 전국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전체 학생 인원수의 학업 중단 인원수가 0.46% 정도가 나왔고요. 네네. 강원도는 0.45%라서 거의 평균에 가까운 비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친구들이 겪는 어려움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크게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일단은 사회적인 편견이나 아니면 차별 대우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은 학교를 다니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지원해주던 서비스가 있는데 네, 그렇죠. 그것들을 이제는 직접 탐색하고 직접 준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네. 그리고 심리적인 거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까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보통 편견이라고 하면 어떤 편견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이제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이제 학교에 적응을 못한 청소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네네. 근데 저희 친구들을 만나보면 정말 많이 인식이 바뀌시는데요. 네. 이 친구들의 유형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네. 그래서 뚜렷한 진로를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교육보다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의 공부를 하는 이제 홈스쿨링을 하는 그렇죠. 친구들도 있고요. 네. 또 아직 진로를 정한 게 없어서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사회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다음에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 학교로 돌아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주관이 명확한 그렇게 본인들이 봐야겠죠? 잘 고려를 하고 오히려 선택을 해서 부모님들한테 이제 설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찌 보면 더 훌륭한 친구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아까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또 많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조금 궁금했던 건 이 서비스
과학적인 차원에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자기가 참 탐색을 해야 된다 하는 네.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네. 그런 어려움들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얘기할까요? 예를 들어서 네.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은요. 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시켜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각종 동아리 활동과 문화체험이나 소풍 같은 것도 가고요. 네. 그다음에 시험도 이제 정기적으로 보고 모의고사도 네네. 보고요. 그렇죠. 네. 또 이제 학교 내에서 어떤 진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기초 소양 교육으로 아동학대나 이제 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데 그렇죠. 이 친구들은 학교를 나오면서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저희가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마련을 해주고 그다음에 학교를 통해서 원래 공지로 받던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취합을 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제공을 해줍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저도 그냥 학교를 다녔던 학생이었기 그쵸.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참 그냥 당연하고 뭐 서비스라고 특별히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참 생각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네. 서비스가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그런 것들을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또 해주시고 또 네. 도움을 주고 계시고 있는데 그러면 이 강원도에 있는 네. 우리 청소년들의 좀 특징이라고 할까요? 강원도는 좀 유독 이런 게 있어.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강원도밖에 있어보지 않아서 네. 네, 다른 곳과 이제 비교한다라는 생각보다 이제 제 생각을 얘기를 드리면은 네. 강원도뿐이 아니라 사실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들은 네. 정말 인프라가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만난 친구 중에는 이제 원하는 진로가 너무 뚜렷하게 있는데 네. 그것을 배우거나 레슨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학원을 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네. 학교를 다니면서 조퇴를 일찍 하고 학원을 가서 이제 레슨을 받고 네. 그 다음에 밤에 춘천으로 돌아와서 다음날 등교하는 게 너무 어려운 힘들었군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 친구는 이 진로가 너무 뚜렷하고 명확하게 이걸 하고 싶으니까 결국은 고려를 하다가 자퇴를 선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종종 있고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배우고 싶은 것들을 이 지역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면은 또 아니면 학교 공교육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까 심리적인 네. 우리 또 불안감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은 좀 어떻게 생각을 좀 하나요? 소속돼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정말 모든 거를 다 알아서 챙겨야 되고 네. 만약에 본인이 안 챙기면 오로지 본인의 이제 책임이 되거든요. 그렇죠. 본인에게 그래서 손해가 또 오고. 네, 어려운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사회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뭐 거창한 게 아니라 뭐 학원을 다닌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공모전 같은 거를 지원을 할 때도 네. 이 친구들은 소속에 쓸 게 없어요. 보통 그렇죠. 학교 이름이나 네, 이런 쓰는 것들을 란이 있죠. 네, 쓰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정말 그 학교에 소속된 친구들만 지원이 가능한 공모전 같은 것들도 있었거든요. 네. 규정에 아예 학교를 다니는 대상에 자격 요건에 뭐 고등학교, 중학교, 뭐 재학 중인 청소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이제 좀 불합리함이나 이런 것들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도 조금은 요즘은 많이 바뀌어 가고 있죠. 그런. 네, 정말 많이 개선이 됐고요. 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버스 카드를 딱 찍으면은 학생입니다 이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학생입니다가 아니고요. 네. 이제 뭐 반갑습니다나 이렇게 띵동 멘트로 나오기도 하고 네. 요금에 중고등학생이 아니라 이제 청소년으로 이제 나와요. 네. 그리고 많은 공모전의 대상들도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이거나 또는 그와 뭐 동일한 연령 이런 식으로 변경이 많이 돼서요. 저희 친구들이 불합리하게 이제 참여하거나 제외되는 거 없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또 반가운 소식도 있고 한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제 지원을 받는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질문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도움을 우리 친구들이 좀 받을 수 있는지 네. 조금 정책별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센터별로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지역 특성에 맞춰서 조금씩 다르게 진행은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크게는 공통적으로 학업 지원, 진로 지원, 상담 지원, 자립 지원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제 각 센터에서 친구들을 도와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크게는 학업에서는 검정고시와 대학 진학 또는 청소년이 복교를 희망할 경우에 그런 지원들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진로 관련해서는 센터별로 자격증 프로그램이나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나 네. 문화 체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 지원의 측면에서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학교에 있는 청소년들은 3년에 한 번씩 이제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도 3년에 한 번씩은 꿈드림 센터를 통해서 건강검진을 접수를 하면은 네. 국가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꼭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네. 강원도에서도 올해부터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한다고요? 네. 그래서 강원도에서 1년 계속 거주하고 있고 네. 그리고 만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대상이 되고요. 네. 주소지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꿈드림 수당 을 신청하신 다음에 네. 지역에 있는 꿈드림 센터에서 분기별로 진로 상담에 참여하시면은 네. 월 5만 원씩 지역 상품권이나 지역 페이 등으로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사실 도움을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비용들을 잘 모아서 친구가 필요한 학업이나 자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또 친구들에게 또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도움을 좀 네. 받으려면 네. 어디를 참고하는 게 좋을까요? 뭐 어디 홈페이지나 이런 곳들을 참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어디에 뭐 등록을 해놓고 뭔가를 받으면 되는 건지 네. 뭐 이렇게 정기적인 소식을 네.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일단은 전국에 220개소가 센터가 있고요. 네. 강원도에는 도센터 포함해서 총 12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시면은 각 센터별로 이제 창구가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래서 홈페이지도 있고요. 네. 전국 꿈드림 홈페이지도 물론 있고요. 전화나 카카오톡, 그다음에 어떤 센터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통해서 청소년들과 소통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꿈드림이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네.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시나 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없다. 그렇다면은 그 이제 광역센터가 하나씩은 있어요. 네. 그래서 강원도에는 강원도 센터가 있으니까 그렇게 지역 센터가 없는 친구들은 그쪽에다가 문의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가장 가까운 우리 지역 네. 센터를 찾아보시고 없으면 좀 이제 광역센터까지 네. 찾아보는 그런 노력만 기울이시면 굉장히 많은 네. 또 지원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도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팀장님께서 이제 일을 하신 지 혹시 실례지만 어느 정도 되셨죠? 일을 한 지 4년 정도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친구들하고 함께 있고 네. 또 함께 지내면서 네. 이런 것들은 좀 우리 사회가 좀 놓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지원이 돼야 한다. 이런 것들 있으신가요? 일단은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들이 네. 그동안에 이제 공교육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을 일부러 빼야지가 아니라 네. 이 친구들을 이제 미처 챙기는 걸 놓치고 있었던 있었군요. 부분들이 네. 꽤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은 많이 개선이 됐고 이 개선된 거에서 청소년들이랑 부모님 그리고 센터에서 정말 도움들을 많이 주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정부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수요조사도 계속 하시고 모니터링도 계속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변화 같은 것들은 사실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도 많이 바뀌었는데 네. 저도 학교 밖 청소년 본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미처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에게 불합리하거나 아니면은 차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은 재연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학교 밖 센터에서 그런 모니터링 사례 같은 거를 받기도 하고요. 네. 원한다면 청소년들이 직접 이제 청소년 단이라고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책을 제안하는 이제 기구 같은 게 모임 같은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데서 친구들이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을 만들어서 여가부 장관께 직접 제안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례가 혹시나 아직까지 있다면은
가까운 센터나 아니면 담당 선생님께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사회가 정말 뭐 안 보려고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네. 놓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맞아요.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시면 네.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좋겠고 네. 팀장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계기로 이 청소년들에게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일에 함께 하시게 되셨나요? 저도 일단은 청소년기를 겪어온 사람으로서 네. 이제 나중에 느낀 거지만 저희가 그때 해결하지 못하고 묵혀왔던 숙제 같은 게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지내왔고 저는 뭐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언젠가는 그 숙제를 해야 될 때가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을 하다가 네. 이제 뒤늦게 이제 사춘기를 겪고 네, 네. 이제 일을 그만두고 이제 네. 상담 공부를 하게 됐어요. 네. 그러셨군요. 상담 공부를 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치유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들었던 생각이 내가 그때 청소년기 정말 힘들었을 때 누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또 조언도 해주고 이런 공부를 좀 가르쳐줬다면은 지금보다 더 편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렇게 청소년기가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이제 느꼈고 네. 그래서 저희 친구들도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도움이 필요한 시기일 수도 있는데 그때에 뭔가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 기억이 되고 싶기도 했고 네, 그런 친구들도 나중에 잘 성장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쪽 분야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정말 많은 우리 친구들을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거의 뭐 헤아리기가 쉽지 않을 정말 많을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친구들 중에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일이나 뭐 에피소드 같은 것들도 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저희 청소년들의 이제 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네. 되게 처음에 왔을 때 똘똘하게 잘 챙겨가지고 자기를 이제 잘 챙기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네. 이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고 아니면 부모님에 이끌려서 이제 같이 오고 네. 이제 뭘 물어봐도 대답도 잘 안 하고 이제 뭐 요 정도만 하는 수줍어하는 친구가 있었군요. 네,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저희 센터에 대해서 일단은 안내를 해주고 가장 좋은 거는 이 친구가 재밌어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중에서 바리스타 반이 제일 인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바리스타 반을 참여를 하면서 조금 많이 바뀌더라고요. 성격도 바뀌는. 네, 약간, 일단은 뭔가 자기가 직접 만들고 네. 뭔가를 이제 점점 완성을 해나가고 네. 그러면서도 이제 다른 또래 친구들이랑 소통하고 선생님들과 소통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면서 이제 욕심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도 보고 싶어요. 아니면 저 대학도 가고 싶어요.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성장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이제 이번 겨울에 대학 합격증을 딱 들고 왔거든요. 와, 네. 너무 축하할 네, 일이네요. 그럴 때마다 저희 선생님들이 막 다 박수를 치면서 이제 해주는데 네. 처음이 기억이 났던 친구여서 네. 더 많이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친구가 또 처음에 또 모습과는 또 지금의 모습도 많이 달라지고 또 네.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선생님께서 또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친구들 보면 참 뿌듯하시죠. 네. 그럼요. 저희 선생님들이 다 네. 같이 정말 얘는 다 컸다 이제 어른이다. 너무 이럴 때마다 행복하다. 네. 그러면서 또 이제 매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또 이렇게 성장해 갈 모습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더 힘을 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약간 어머님의 마음도 조금 담겨 있을 것 네, 같아요. 아이던 키우는데 벌써 어머니의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네. 좀 계획을 좀 듣고 싶거든요. 앞으로 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네.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꿈드림은 앞으로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과 자립에 집중해서 이제 계속 지원을 할 텐데요. 네. 방식이나 조금 이런 분야를 좀 더 다양화하고 넓히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시대에 맞게 저희가 원래는 다 대면 프로그램이었는데 비대면이나 온라인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미래 사회가 많이 변하면서
저희 친구들이 배워야 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직업 생활을 하게 될 분야도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분야도 많이 체험하고 그런 분야에 필요한 역량도 좀 키울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계획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제 저희가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의 대화를 좀 마무리하면서 한 곡을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를 좀 할 텐데요. 어떤 곡을 좀 함께 들으면 좋을까요? 우리 팀장님께서 하나 추천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매번 들으면서 이거 우리 애들 모아놓고 들려주고 싶다 하는 노래가 있었는데요. 네. 그 볼빨간 사춘기의 나의 사춘기에게라는 노래가 있어요. 볼빨간 사춘기의 나의 사춘기에게. 네. 이 곡은 어떤 곡이죠? 이 곡은 제가 들으면서 되게 많이 힐링이 됐는데 이 가사를 이렇게 잘 음미해 보시면은 친구들이 힘들다라고 했을 때 네. 보통 어른들이 이제 야 그게 뭐가 힘들어 너 힘든 거 아니야 그거 어차피 다 지나가라고 하는데 네네. 이 노래는 그치 너 진짜 힘들지 뭐 맘같이 잘 안 되지 이런 식으로 공감을 되게 많이 해줘요. 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또 어른이 되고 나면은 어느새 또 이제 밝은 빛이 되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런 노래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볼빨간 사춘기의 나의 사춘기에게 이 곡을 저희가 마지막 곡으로 함께 들으면서 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우리 박지아 팀장님과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